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4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트강 리딩 강의를 열어젖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자, 어느덧 2018년이 시작되어서 4월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1년이 12달이니까 4면 3분의 1이 지나간 거잖아요. 야,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참 시간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소중하게 좀 써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4월 달에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중간고사도 있을 것이고 또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토익 시험 또 보시느라고 또 대비하시느라고 좀 정신없고 바쁜 그런 하루하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번 달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강의는 총 5강으로 구성되는데요. 제가 이제 1강부터 4강까지를 담당하게 되고, 자, 그리고 5번째 강은 이명진 선생님하고 Part 7 부분을 살짝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Part 5하고 6를 전체 문항 다, 그러니까 101번부터 146번까지 4강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3마리의 토끼를 우리가 쫙 몰고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씩 토끼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토익에서는 꼭 고득점에 성공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1강 강의부터 자리 옮겨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리딩의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매번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강의의 성격은 실전 문제를 풀고 해설을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기본 개념이나 기초적인 어떤 기반이 좀 약한 그런 경우라면 아마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토목달에 이제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환급을 학습을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초단의 프로그램 있죠. 500 플러스라든가 600 플러스 정도의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으시면서 기본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익에 출제되는 아이템들을 정리한 연후에 실전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실전부터 자꾸 푸시면 중구난방으로 지식이 체계화되지 않고 정보가 체계화되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 좋은 날은 좀 많이 맞추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많이 틀리고 이렇게 되는 ups and downs가 굉장히 심한 좋지 않은 그런 사이클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내 점수는 몇 점일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도 들면서 학업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시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0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ABCD의 선택지의 품사부터 보라고 했죠. 자, 저와 똑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전치사죠. across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부사의 동일형입니다. off는 부사죠. away도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생각이 일치했습니까?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학습 방식 자체가 이래야 돼요. away의 뜻이 떠나서 이런 뜻을 암기하는 것에 앞서서 그러면 쟤는 도대체 품사가 뭐고 하는 역할이 뭐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여태까지 뜻만 대충 알고 있었던 단어가 품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니까 학습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그런 피드백들을 제가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던 단어들이더라도 품사 정리를 잘 해두시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 선택지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D번의 선택지에 대해서 전치사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부사는 잘 몰랐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로서도 across는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건너편에 이런 뜻이 되겠죠. 건너서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전치사로 사용되면 어디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뜻으로는 전치사로서 어디 어디에 저녁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얘기하면 전국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전국의 이곳저곳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토익 머신이다. 난 토익을 보고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학생이 되시려면 최소한 선택지 4개에 대해서 자, 요 정도 정리는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동사 이하에 목적어가 하나 등장하죠. 수동태 이하에 목적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다? 4형식이 수동태가 되어져서 3형식으로 쓰인 구조다. 그래서 이분이 받으셨어요. 무엇을요? 보너스를 이렇게 되겠죠. 자, 4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3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은 이미 여기서 완전한 상태거든요. 덴버 씨가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에서 문장은 완전해진 거예요. 따라서 이하에 solving과 결합되려면 뭐가 나오는 게 맞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어서 결국은 수식 어구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옳다. 따라서 자, 부사를 여러분들 먼저 소거하고 나시면 자, 전치사가 2개 남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전치사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의 스텝 1 뭐라고요? 품사적 접근. 그래서 오답을 소거하고 그래도 답이 안 보이면 자, 같은 품사이기 때문에 의미적 접근. 이렇게 2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보너스를 받았는데 왜 받았어요? 자, 문제를 갖다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죠? 회사의 accounting software. 그래서 자,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를 푼 것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유를 나타내는 자, 그런 전치사가 오는 것이 맞겠고요. 따라서 across가 정답이 아니라 for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의미가 목적, 용도, 자, 이익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는 어떠한 용도를 위하여,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말로 위하여라고 번역이 자주 되지만 for를 여러분들이 대표 의미로만 알아두시는 건 아무런 토익에서 의미가 없고요. 적어도 7, 8가지 정도의 뜻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이유의 전치사로서 because of와 똑같은 뜻으로 자, 활동하는 for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용례를 보시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마무리 짓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어때요?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냈다다 동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Following the correct method.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죠? 주어고요. 자, 주어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타동사에 ing가 붙었죠. 동명사입니다. 따라서 뒤쪽에는 뭐가 와 있죠? 당연히 타동사에 ing니까 목적어가 와 있죠. 그래서 정확한 방식을 따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to가 지금 단서로 주어져 있고 이하에는 또 packages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와서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 나와서 packages를 목적어로 취하는 구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또는 to를 전치사로 본다면 자, 뒤쪽에 형용사가 나와가지고 전치사, 형용사, 명사의 구조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정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냈다 동사고요. 냈다 타동사예요. 또 하필이면 select는 선택하다, lift는 들어 올리다, damage는 뭐뭐뭐를 손상시키다, attract는 끌어들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휘 문제로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봅시다. 그럼 패키지를 어떻게 해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패키지를 요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죠? Prevent mail carriers 이렇게 돼 있어요. mail carriers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우편 배달을 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from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금지의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뭐뭐 하지 못하도록. hurting themselve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들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부상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부상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주어는.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따르는데 그러면 패키지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패키지를 들어올릴 때, 그죠? 들어올리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패키지를 들어올릴 때 올바른 방법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 자,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 부상을 방지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휘적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 드렸고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selec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만 사용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틀림없이 토익을 보시면 select를 형용사의 용례로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엄선한, 그러니까 엄격하게 선발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더 베베 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용사, 명사의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말이 안 된다? 의미가 말이 안 되죠. 그때 to는 이제 전치사가 되는 것이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로라고 하는 방향이나 대상의 의미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select packages는 여기만 보면 말이 돼요. select packages는 뭐죠? 엄선한 소포꾸러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선한 소포꾸러미로 에게 자, 이것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오답이고요. 자,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damage도 동사가 되지만 damage도 명사로 쓸 수 있죠. 손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품산 관계까지 자, 선택지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추가 해설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이동하시면 요거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서로 품사가 같질 않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형용사일 거 아니에요? 얘는요? S가 붙었어요. 자, 모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일단 없는 선택지는 안 나오니까 토익에 이거 명사도 되나 보다. 그러면 로컬도 S 없이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중에 사실은 제 강의, 그러니까 토목달의 기초 강의를 들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 번쯤은 반드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locally라고 하는 단어는 자, 명사로 쓰면 뭐라 그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지역에 사는 주민을 우리가 locally라고 하고 따라서 이건 지역 주민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ocally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localize는 자,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무엇의 그 위치를 알아내다. 그죠? 이게 원래 뭐 지역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뜻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로컬이 명사로 활용이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뭘 득템하신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명사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강의 끝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한 20년치의 그런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신다면 자, 꼭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두세요. 자, 그럼 이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in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elections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죠. 자,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3번은 난이도가 굉장히 사실은 낮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 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자, 추가적인 정보 잘 알아두시고요.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래트포드라고 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은 참여합니다. 어디에 참여하죠? 자, 바로 local elections가 되겠어요. 자, 우리도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뭐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참석을 하더라. 자, 더 많이 누구보다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근처에 있는 neighboring citi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그런 도시들에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선거에 참여를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시죠. ready부터 시작해서 delicious까지 뭐 C번은 물론 동사일 수도 있고 ed가 붙었으니까 분사일 수도 있는데 분사면 이제 형용사 역할이겠죠. 냄새는 슬슬 나죠. 선택지 3개가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형용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will b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보호 자리고 자 그래서 결국은 어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면 해석을 하면 되죠. ready는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skillful이라고 하면 능숙한 것이고 delicious는 맛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의 complete. complete는 그 자체가 형용사일 수도 있죠. 자, complete는 형용사, 동사, 동일형이라고 누차 강조드렸어요. 자, 형용사일 때는 완전한, 완벽한. 동사일 때는 어때요? 뭐뭐를 끝내다의 finish의 뜻입니다. 따라서 completed는 finished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뒤쪽에 보니까 축하한대요. 뭐를요? 자, 100th anniversa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주년이 되겠네요. A week from now. 지금으로부터 일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그 시가 만들어진 100주년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축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끝날 겁니다. 능숙할 겁니다. 맛있을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시장님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라고 많이 번역해요. 시당국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당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 ready라고 하는 단어는 비동사와 결합돼서 be ready가 되게 되면 아예 그냥 뭉치로 뒤쪽에 투부정사가 잘 온다. 혹은 for가 나와서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뭇을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be ready for, be ready to 이렇게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자, 그 낱말을 갖다가 다 분석해서 조합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프로세스가 빨라진다. 자, 빨라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Part 5, 6에서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 하셔야 그 어마무시한 Part 7의 텍스트량을 이겨내고 정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5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또 품사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누구 자리? 어하고 method의 사이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겠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가 명사로 수식은 문법적으로는 하는데 내용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용사를 정답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뭉치에 대한 해석을 해주셔서 의미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형용사는 누구? 자, 요 아이가 되겠죠? practica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pract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용적인 그런 얘기죠. 그럼 실용적인 방법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에 도착하고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그 EBS 이 사옥이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이 이제 서울 지역으로 치자면 일종의 교외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자, suburb라고 하는데 자, 교외 지역에 도달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ride on. 올라타는 것이다. 어디에? commuter train 이렇게 돼 있어요. 통근자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근기차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다운타운으로부터. 그게 가장 자, 뭐한 방법이래요? 실용적인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다 찾았으니까. practice는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ing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practice 명사로도 많이 써요. practice의 컨셉은 뭐죠? 반복되는 뭔가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실행의 뜻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연습의 뜻도 있죠.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뜻도 있어요? 명사로 관행의 뜻도 있습니다. 자, 동사로는 당연히 실행하다와 뭐뭐뭐를 연습하다의 뜻도 있죠. 자, 학생들 중에는 간간히 이런 질문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쌤, ing도 명사 수식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ing는 동사로 붙어 나와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구조와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형용사입니다만 자, 동사와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타동사라고 하는 아이들은 ing가 붙게 되면 이 아이의 목적어를 반드시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을 만약에 하더라도 구조상 명사를 어디에 두고 앞에다 두고 뒤에서 앞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타동사의 ing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것이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의미는 두 번째로 치고요. 의미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ing는 뭐뭐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메소드가 실행을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 구조상 자, 둘 다 practicing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1번부터 105번까지 5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이제 강의는 4강, 5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분들 다 보시려고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 좀 휴식도 좀 취하시고 하시면서 하루에 1강 내지 2강 정도를 소화하실 것을 권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강 안에서도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 자, 좀 지겨우니까 우린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강의 좀 자르고 브레이크 좀 넣고 이렇게 남들은 안 해주죠. 저희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좀 하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물도 한 잔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셔서 나머지 강의도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화장실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것도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아요. 그럼 품사적 접근을 통해서 일단 정답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뭐 제껴버리시면 되겠죠. 자, 회사의 기록에 따르자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보니까 steal이라고 하는 주어가 지금 문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함정인 것이죠. 근데 뒤쪽에 동사가 뭐예요? ha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have라는 것은 주어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죠? 복수의 명사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론적으로 steal은 뒤쪽에 뭐와? 복수명사와 결합되어져서 복합명사를 이루는 하나의 짝이었던 것인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신 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정답을 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어와 동사 사이니까 여기에는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선택지 중에 왜 부사는 없니? 이러면서 고민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복합명사가 구성되어야 되는 자리다. 정답은 A 확정하고요. 자, 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죠. 여기는 뭐 ed가 붙어 있으니까 동사일 수밖에 없지만 명사로는 뭐 안 해도 되죠. 배. 동사로는 자, 이거는 선적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쉬핑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회사 기록에 따르면 철강선적이 그죠? 근데 철강선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자, 일본행 철강선적이 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y 별표 2개. by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자,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차이의 전치사 개념으로 쓰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전치사들은 만만하지만 제일 두려운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토익에서는 사전상에 등장하는 자, 그런 뭐 2, 30가지의 용례가 다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그래요. 저는 뭐 토익의 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소설책도 보고 뭐도 보고 영어로 된 영어 텍스트로 된 글을 볼 때 사실 사전상의 모든 전치사 용례들이 2, 30가지가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형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 중에는 토익에 등장하는 용례들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은 좀 해결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바이도 한 5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자, 뒤쪽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얼마 차이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More than half. 그러니까 50% 이상이죠. 자, 50% 이상 차이로 늘었다 올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고요. ABCD는 다 명사입니다. frequency는 뭐죠?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혹은 빈번함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length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ortage는 어때요? 저거는 부족이죠, 부족. 자, series는 어때요? 뭐 series는 한국말로 번역 안 하죠. series는 그냥 series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년에 연속적으로 뭔가 쭉 구성된 뭔가를 우리가 serie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형적인 어휘 문제인데요.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볼까요? 이분이 받을 거예요. 자, 여기도 또 목적어 자리네요. 뭐를 받을 겁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접속사는 생략된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해석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명사가 있고 뒤쪽에 목적어가 없다는 두 가지 조건 따져보시면 이거는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녀가 끝내야만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assignment는 할당된 임무, 자, 과제 이런 거겠죠. 언제까지죠? By the end of the week. 이번 주말까지는 그녀가 끝내야만 하는 그런 임무를 어때요? 이 사람이 부여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무는 어떤 임무예요? 아유, 이거죠. A series of. A series of는 사실은 여러분들 수거이기는 해요. 자, 무슨 뜻입니까? 1년에. 1년에라고 하는 말이 뭐죠? 연속적인 쭉 이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assignment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assignment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까지 반드시 끝내야 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of 이하로부터 수식을 해서 무엇의 명사. 그죠? A 명사, of B 명사라고 하면 B의 A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 수거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앞에서 뒤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A series of가 대표적인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107번 문제는 수거를 지금 친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나머지 그 함정으로 쓰인 선택지들은 전부 다 되게 허당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series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도 series, 복수도 series예요. 그러니까 뜻만 하지 마시고 단복수, 동일형이라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series가 만약에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뒤쪽에 동사가 is가 왔어요. 괜찮아요? 가능해요. are가 왔어요. 괜찮아요? 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되는 것, 연속되는 것들의 뜻으로 전부 다 series를 쓸 수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와는 별개로 a series of는 1년의라고 하는 자, 수거로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8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가 다 동사는 아니죠? 그럼 빈칸이 동사절인지를 따져보세요. 자, 사실 stay는 동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어라고 하는 관사를 기준으로 딱 판단을 해보면 이 아이는 명사이고 주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지우고 나서 뒤쪽에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아닌 D번부터 먼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수태, 시제 동일하잖아요. 자, 그래서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때는 이제 그러면 품사도 같고 뜻도 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어법 문제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어법 문제, 뭐 다른 어법 문제들은 다른 아이템을 적용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동사의 어법 문제는 수와 태와 시제를 따져서 자,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을 골라내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원어민이면 직감적으로 느낌으로 바로 더 빠르게 답을 찾겠지만 자, 우리는 이제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자, 논리적으로 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기능이 수와 태와 시제인데 거기에서 오류가 있는 것들을 먼저 소거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찾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빨라져서 굳이 이제 수태 시제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원어민과 유사한
자, 그런 수준과 반열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수가 잦은 학생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스텝들을 잘 따라 주시기 바라요. stay가 지금 단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 뒤쪽에는 이렇게 현재 동사가 오려면 s가 붙어야겠죠. 그래서 A번은 아무리 능동태, 수동태가 맞고 시제가 맞아도 A번은 틀린 거예요. 다음으로 가시면 자, 얘는 능동, 쟤는 수동이네요.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complimentary breakfast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목적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답이죠. 됐나요? 예, 4형식의 수요동사가 아니라면 3형식 동사는 당연히 일반적인 타동사는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답은 B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할게요. Grand Hotel. Grand Hotel에서의 체류는 그죠? 숙박은 뭘 포함합니까? 자, 바로 아침 식사죠. 그런데 complimentary. 자, complimentary라고 하는 거는 원래 compliments가 칭찬하다예요. 그래서 칭찬해서 상으로 주는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죠? 무료의 그런 뜻이에요. 보상 차원에서 상으로 주는, 칭찬해 주는 칭찬용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짜의, 무료의 그런 뜻입니다. complimentary tickets라고 하면 뭐죠? 그건 초대권을 우리가 complimentary tickets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그 아침 식사를 갖다가 포함합니다. For each paying guest가 되겠어요. paying gues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냥 한 덩어리로 외워두셔도 되는데요. paying이라고 하는 게 원래 돈을 지불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지불하는 고객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보통 원어민들은 돈을 지불하고 숙박하게 되는 하숙생 정도를 보통 많이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페인 게스트는 여기서 뭡니까? 자, 그러니까 유료 투숙객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하숙생의 뜻입니다. 그래서 페인 게스트는 하숙생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돈을 지불하는 게스트니까 유료 투숙객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09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품사가 전치사일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 Italy and France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수동태 동사 이하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서 수식어구를 만들어주고 특히 부사구를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넷다 다 의미가 서로 다른 그런 전치사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데 여기 지금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거대 전치사는 없어요. 뜻이 막 2,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얘는 출처와 유래와 기원을 나타내는 자, 이 아이는 반대와 대립을 나타내는 이 아이는 주제와 관련성을 나타내는 이 아이는 자, 위치나 혹은 시간을 나타내요. 보통 현대 영어에서 before는 시간을 나타내죠. 언제 이전에. 그런데 건물 앞에서 뭐 이런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도 before를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뭐예요? best selling clothes가 되겠습니다. 잘 팔리는 옷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이름이네요. 이 회사의 best selling clothes가 수입이 되어져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팔리는 옷이 자기네가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게 아니에요. 수입된 겁니다. 자, 그럼 수입이 출처 어디예요? 이곳으로부터 그죠? 수입이 된 거겠죠. 자, 그러므로 109번의 정답은 간단하게 A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about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주로 이제 사용이 되지만 부사로도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때는 자, 대략이라고 하는 의미 approximately와 동의어입니다. 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쯤 얘기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약에 about를 갖다가 부사 자리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옆으로 가격하고 부사로 처리한 후 빡!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before도 마찬가지로 before는 품사가 전치사, 접속사, 부사로도 쓴다.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잘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골백 번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110번 갈게요.
품사가 서로 같질 않아요. 자, 품사부터 정리를 하시죠. 자, 여기는 지금 주어가 지금 specifications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동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built는 뭐뭐뭐를 짓다, 만들다인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뭐뭐뭐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자, 바로 이것에서 빌드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자, 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ed형이죠. 물론 built는 불규칙 동사긴 한데요. ed형으로 생겨먹은 애들은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가리는 수밖에 없는데, 타동사의 경우에는 이하에 목적어가 붙어 있으면 동사로 판단하고 없으면 분사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동사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very가 동사입니다. very는 제가 이 토요특 강의를 통해서 혹은 평상시에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강의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very가 종종 왕왕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는 뭐가 있냐면 various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 다양한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의 동사형이 vary예요. 자, 그래서 vary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주로 자동사로만 사용되고요. 사전상에는 타동사 용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타동사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very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라고 하는 사실만 아시면, 자, 또 더 편하죠. built가 동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도 좋고요. 아니면 very가 동사라는 사실을 확실히 단어 암기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형용사가 오느냐 아니면 부사가 오느냐의 문제인데, 얘가 만약에 비동사처럼 불완전한 이 형식 동사면 당연히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형식으로 형용사 보호를 취해야 되는 동사들은 다 노출돼 있고 개수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훌륭한 기초 강의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깡그리 암기를 다 시켰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고 훌륭한 동사입니다.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수업을 들었는데 그런 거 수업을 안 해주더라 라고 하면 뭘 수업을 한 겁니까 도대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이 형식의 대표 동사들 깡그리 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지금 토익에 등장하는 게.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 very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뭐가 답이에요? 자,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great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쫙 활용했을 때 뭔가 오답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되겠죠. 제가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이번 달에 이거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건 못 찍어드려요. 그런데 자, 토익에는 이러이러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시면 체계화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담아두고 기억을 해두셔도 저게 이 형식 동사가 아니다. 어차피 주어진 선택지는 형용사와 부사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이 형식 동사 중에 자, 기억나시는 거 비동사 있고 그 다음에 become 계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각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seem과 appear가 있고 stay와 remain이 있고 이 5종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토익에. 이렇게 5종류가 정리되어 있으면 very가 없으니까 아유 얘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쟤는 부사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명품은 작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때도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결국은 정답을 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고 해석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렌튼 shipbuilding, 조선소죠. 조선소에서 건설된 자, 배들이 있어요. 건설되는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을 위한 세부 사항들. 자, 이런 것들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얼만큼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자, 뭐에 따라서 사이즈나 weight, 그 다음에 목적. 그러니까 자, 배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냐, 배 무게가 어떠냐, 배 사이즈가 어떠냐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 자, 첫 강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 조금 더 문제풀이가 최적화되거나 경제화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들고 파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방식대로 해서 속도를 여러분들이 가속화를 시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Part 7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시면 1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강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